2026년 1월 5일 오늘 테슬라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75달러입니다. 시가총액은 다시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열광하고 있습니다. 역시 테슬라다. 천슬라 간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찬물을 좀 끼얹으려 합니다. 지금 이 주가가 과연 정상일까요? 화려한 숫자 뒤에 감춰진 진짜 위기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테슬라가 직면한 5가지 시한폭탄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한폭탄은 중국입니다. 이제 공습 수준이 아닙니다. 점령이 끝났습니다. 2025년 결산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BYD가 테슬라를 완전히 눌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전기차 숫자를 보면요. BYD가 400만 대를 넘겼을 때 테슬라는 180만 대 수준에서 허덕였습니다.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2023년에 잠깐 역전당했다라고 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비아디 3나 돌핀 같은 모델입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1,500만 원대 모델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성능은요. 주행거리가 500km가 넘습니다. 테슬라 모델 3 한 대 살 돈이면 BYD 차 3대를 뽑습니다. 중국산 짝퉁이다 라고 비웃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유럽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미 중국 차가 15%를 넘어섰습니다. 더 무서운 건 샤오미입니다. 재작년 3월에 샤오미 SU7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다들 휴대폰 만들던 애들이 뭘 하겠어 라고 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출시 2년도 안 돼서 누적 판매 3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샤오미 레이진 회장이 최근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테슬라보다 싸게 파는 게 목표가 아니다. 테슬라가 못하는 걸 하는 게 목표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샤오미 차 안에서는 가전제품이 다 연동됩니다. 테슬라는 그냥 달리는 차일 뿐인데 중국 전기차는 달리는 스마트홈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작년에 7천만 원 주고 모델 Y 뽑으신 분들 지금 가슴이 찢어지실 겁니다.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 초반까지 무너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국산 배터리를 단 저가형 모델들이 쏟아지면서 테슬라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테슬라는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가성비 안 좋은 수입차일 뿐이죠. 주가가 400달러를 넘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는데 혼자만 왕좌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테슬라의 첫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바로 품질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원래 단차 감안하고 타는 차다.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돌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었습니다. 2025년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테슬라는 여전히 30개가 넘는 브랜드 중에서 바닥권을 기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이라면서 기본 중에 기본인 조립 품질조차 해결을 못한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야심차게 내놓은 사이버 트럭입니다. 한국에도 작년부터 직수입으로 몇 대 들어왔는데요. 가격이 1억 5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이 비싼 차가 비를 맞았더니 녹이 슬더라는 겁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녹이 안 쓴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차주들이 새 차만 해도 얼룩이 지고 부식이 생긴다고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주행 중에 가속 페달 커버가 벗겨져서 끼이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분당의 50대 사업가 최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리 어답터라 작년에 웃돈까지 얹어서 사이버 트럭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수받고 딱 일주일 만에 고속도로에서 압유리 가니시 부품이 날아갔습니다. 황당해서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객님 과실일 수 있어서 무상 수리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1억 넘는 차가 주행 중에 분해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책임 회피부터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결함도 여전합니다. 테슬라는 OTA라고 해서 무선 업데이트로 다 고칠 수 있다고 선전하죠. 하지만 엑셀 페달이 부러지거나 차체가 녹쓰는 건 소프트웨어로 못 고칩니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만 리콜 대상이 200만 대가 넘었습니다. 거의 판차 전량이 리콜 대상이었다는 뜻입니다. 화면이 꺼지고 문이 안 열려서 갇히는 사고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과 공산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감입니다. 벤츠나 BMW,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들이 왜 비싼 돈을 받을까요? 문 닫는 소리 하나, 가죽 박음질 하나까지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1위라는 자동차 회사가 비세고 녹쓰는 차를 팝니다.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품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브랜드 가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그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일론 머스크.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괴짜 천재 CEO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이제 정치인이자 AI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그저 그의 수많은 직함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정치색입니다. 작년부터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부서, 일명 도지를 이끌고 있죠. 매일같이 워싱턴으로 오가며 예산을 깎고 공무원을 자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테슬라의 주 고객층입니다. 전기차를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소비자들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환경을 생각하고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타면 마치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내 테슬라 등록 대수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오너의 입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돈과 기술입니다. 작년에 큰 논란이 하나 있었죠.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수천 개가 테슬라로 배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칩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이었죠. 그런데 머스크가 이 칩을 어디로 보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새로 만든 AI 회사 xAI로 돌렸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의 돈으로 산 칩을 자기 개인 회사 키우는데 쓴 겁니다.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 제 친구 박상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원래 대깨테, 대가리가 깨져도 테슬라라고 외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나는 자동차 회사에 투자했지. 머스크의 정치 자금줄에 투자한 게 아니다. CEO가 회사 이익보다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다른 사업을 우선시하는데 그 회사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xAI, 그리고 미국 정부 일까지 7개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뿐입니다. 테슬라 공장에 침낭을 깔고 자던 그 열정적인 엔지니어 머스크는 이제 없습니다. 공장은 낡아가고 신차 출시는 늦어지는데 CEO는 백악관 회의에 참석하느라 바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리스크, 파트타임 CEO의 함정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바로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무서운 질주입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잡으러 온다 라고 막연하게 말했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회사들은 제 코가 석자입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공장 문을 단내만에 하면서 구조조정하느라 바쁩니다. 지금 테슬라의 진짜 적수는 딱 하나, 현대차 그룹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가 작년부터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오닉 시리즈와 기아 EV 시리즈가 북미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된 대형 전기 SUV인 아이오닉 9을 보십시오. 테슬라 모델 X보다 실내는 더 넓은데 가격은 수천만 원이 쌉니다. 마감 품질은 비교가 안 되게 좋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가성비 좋고 고장 안 나는 한국차로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기술력의 격차도 뒤집혔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충전 속도죠.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은 800V 시스템을 씁니다. 18분이면 80%가 찹니다. 반면 테슬라는 아직도 대부분 400V 시스템입니다. 같은 충전기에 꽂아도 현대차가 훨씬 빨리 충전하고 나갑니다. 기술의 테슬라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하드웨어 기술력은 이미 현대차가 한 수 위입니다. 더 뼈아픈 건 테슬라만의 강력한 무기였던 슈퍼차저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부터 테슬라가 충전소를 전면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테슬라를 타야만 슈퍼차저를 쓸 수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테슬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오닉을 타도 포드를 타도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젠더 하나만 끼우면 됩니다. 경기도 동탄에 사는 60대 최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테슬라 모델 S를 5년 타시다가 최근에 제네시스 전기차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슈퍼차저 편에서 테슬라 탄다고 하지 않으셨냐?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차피 제네시스로도 슈퍼차저 쓸 수 있는데 뭐하러 그 딱딱한 승차감 참아가며 테슬라 타나. 승차감 좋고
서비스 센터 널린 국산차가 최고다. 이게 핵심입니다. 테슬라만의 전유물이었던 충전 네트워크가 개방되면서 테슬라를 사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남은 건 불편한 승차감과 부족한 서비스 센터뿐이죠. 현대차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테슬라는 자신을 지켜주던 성벽을 스스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위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징후는 테슬라의 영혼이자 정체성인 자율주행 FSD의 배신입니다. 12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 라고 말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오늘 여러분의 테슬라는 혼자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술 마시고 뒷좌석에서 자면서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전히 운전대 잡고 전방 주시해야 합니다. 이름만 완전 자율주행이지 실상은 그냥 비싼 운전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더 비참한 건 경쟁사와의 비교입니다. 구글의 웨이모를 보십시오.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택시가 이미 도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릅니다. 웨이모는 진짜 무인인데 테슬라는 여전히 감시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는 사람 눈보다 뛰어나다던 머스크의 호언장담은 거짓말이 됐습니다. 라이다 센서 달린 웨이모는 사고 없이 잘 다니는데 카메라만 달린 테슬라는 여전히 하얀 트럭을 하늘로 착각해서 들이받고 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기존 오너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5년 전, 6년 전에 FSD 사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머스크가 분명히 그랬죠. 지금 차에 달린 하드웨어로도 충분히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다. 나중에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내고 사셨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작년에 하드웨어 4, AI5 칩셋을 내놓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구형 칩셋인 하드웨어 3에서는 최신 AI 모델이 안 돌아갈 수 있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믿고 샀던 수백만 명의 오너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외차는 멀쩡한데 뇌가 멍청해서 자율주행이 안 된답니다. 이걸 고치려면 차를 뜯어서 컴퓨터를 바꿔야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됩니까? 테슬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기입니까? 인천에 사는 50대 정 부장님 사연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8,500만 원 주고 모델 Y 사셨죠? FSD 가격만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 지금 중고차 상사에 팔면 얼마 받을까요? 2,500만 원 부른답니다. FSD 값은 아예 쳐주지도 않습니다. 정 부장님이 테슬라 코리아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상담원이 그랬답니다. 고객님, FSD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구형 모델이라 최신 업데이트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민낯입니다. 내년엔 된다는 말로 주가를 띄우고 막상 그 내년이 오면 또 내년을 외칩니다. 이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과장 광고인지 아니면 투자 사기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속인 기업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의 꿈은 테슬라의 가장 큰 무기였지만 이제는 테슬라의 목을 조르는 가장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테슬라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있는 5가지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중국 전기차의 공습입니다. 비아디와 샤오미가 가격과 성능 모든 면에서 테슬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처참한 품질 문제입니다. 1억 원짜리 사이버 트럭이 녹슬고 부품이 날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셋째, 오너 리스크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보다 정치와 개인 사업에 미쳐 있습니다. 넷째, 현대차의 독주와 해자의 붕괴입니다. 슈퍼차저 독점권은 사라졌고 하드웨어 기술은 역전당했습니다. 다섯째, 거짓말이 된 자율주행입니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FSD는 이제 법적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야겠죠? 당신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3가지 구체적인 전략 중 첫 번째, 테슬라 주식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파십시오. 전략 매도가 어렵다면 최소한 50%라도 파십시오. 지금 주가가 $400 후반대를 찍고 있으니 제 말이 미친 소리처럼 들리실 겁니다. 야, 지금 분위기 좋은데 무슨 소리냐? 천슬라 간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모두가 환호할 때입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왜 올랐습니까? 차를 많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이익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규제 완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머스크의 정치적 파워에 베팅하는 투기 심리 때문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펀더멘털과 주가의 괴리라고 합니다. 회사는 병 들어가는데 주가만 오르는 현상. 이게 바로 거품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인터넷 기업이라고 찬양받았죠. 주가가 끝없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고 나서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테슬라가 제2의 시스코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식을 쥐고 있는 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은 언젠가 멈춥니다. 중국 시장 판매량이 꺾였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혹은 자율주행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판결이 나오는 순간, 주가는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당신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먹어야지 하다가 평생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지금 테슬라는 어깨를 넘어 정수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익을 확정짓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지금 당장 앱을 켜고 매도 버튼을 누르십시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혹은 조만간 전기차를 살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테슬라는 장바구니에서 빼십시오.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다고 칩시다. 예전엔 고민 없이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 깡통 모델을 샀겠죠.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선택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아에서 나온 EV4, EV4를 보십시오. 디자인, 미래지향적이고 실내 고급스럽습니다. 주행거리 600km, 거뜬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4천만 원대입니다. 테슬라보다 1,000만 원 이상 쌉니다. 남은 돈으로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도 남습니다. 조금 더 큰 차를 원하십니까? 현대 아이오닉 9을 보십시오. 모델 Y 살 돈이면 아이오닉 9 깡통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차급이 다릅니다. 소나타 값으로 제네시스를 사는 격입니다. 제가 테슬라 구매를 말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서비스입니다. 차는 기계입니다. 타다 보면 무조건 고장이 납니다. 범퍼가 긁히든 센서가 나가든 정비소 갈 일이 생깁니다. 현대 기아차 서비스 센터. 블루헨즈나 오토큐가 전국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슬리퍼 신고 나가면 있는 게 정비소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전국 다 합쳐도 아직 100개가 안 됩니다. 강원도나 전라도 사시는 분들은 5일 한 번 갈러 서울이나 부산까지 원정을 가야 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더 끔찍합니다. 부품이 없어서 2달, 3달 공장에 차를 세워둬야 합니다. 내 돈 6천만 원 주고 산 차를 내가 타고 싶을 때 못 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무서운 건 감가상각입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죠. 그런데 테슬라는 그 속도가 공포스럽습니다. 왜냐고요? 일론 머스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신차 가격을 깎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오늘 아침에 6,500만 원으로 내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500만 원을 날리는 겁니다. 신차 값이 내리면 중고차 값은 더 폭락합니다. 반면 국산차는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증 중고차 제도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직접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고 방어해줍니다. 3년 타고 팔 때 테슬라 오너는 반값도 못 받아서 울상을 짓지만 제네시스나 아이오닉 오너는 60-70% 가격을 보장받습니다. 2천만 원 차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도 3년에 2천만 원을 길바닥에 버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감성이요? 브랜드요? 그거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녹음은 차체, 벌어지는 문짝, 엉망인 서비스. 이게 무슨 프리미엄입니까? 현명한 소비자라면 가성비, 서비스, 그리고 되팔 때의 가격까지 다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테슬라를 사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복권을 긁는 것과 같습니다. 꽝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복권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사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테슬라가 흔들린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돈방석이 깔린다는 뜻입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와 기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력사 직원 여러분, 어깨 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차가
정답입니다. 테슬라가 원가 절감한다고 레이더 빼고 센서 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버튼 하나, 마감재 하나에 주착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JD 파워 내구 품질 조사에서 제네시스와 기아가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테슬라 타다가 지친 고객들이 현대차 매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테슬라의 혁신 호소인들을 이긴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부품 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야를 넓히셔야 합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캐즘이라고 해서 잠시 주춤하죠. 이때 테슬라는 전기차 올인이라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현대차나 도요타는 어떻습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게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전기차 부품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엔진과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부품사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테슬라 밸류체인에서 벗어나십시오. 현대차, 도요타 밸류체인에 올라타는 게 지금은 훨씬 안전하고 수익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회는 바로 정비업에 있습니다. 전국의 카센터 사장님들 주목하십시오. 테슬라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게 2019년 전후입니다. 이제 7년 차, 8년 차에 접어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배터리와 구동 개통, 보증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 차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보증 수리받아야 하니까요. 예약하는데 한 달 걸려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증이 끝납니다. 비싼 돈 주고 불친절한 공식 센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 카센터에서는 테슬라를 안 받아줍니다. 할 줄 모르니까요. 바로 여기가 블루오션입니다. 지금 전기차 정비 기술 배우십시오. 테슬라 전용 진단기 구비하십시오. 우리 가게는 테슬라 하체 소음 잡아줍니다. 우리는 테슬라 에어컨 바로 고쳐줍니다. 라고 간판 거십시오. 보증 끝난 테슬라 오너들이 줄을 설 겁니다. 테슬라의 최대 약점인 부족한 서비스망을 여러분이 채워주면 그게 바로 돈이 됩니다. 남들이 전기차 시기상조라고 욕할 때 기술을 선점하는 사람이 미래의 부를 가져갑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죠. 테슬라의 위기는 준비된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테슬라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우리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테슬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분명 위대한 기업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전기차의 길을 개척했고 자동차 산업의 100년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천재라는 사실, 그리고 테슬라가 세상을 바꿨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과 자본주의는 냉정합니다. 과거의 영감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노키아, 코다, 야후, 이들도 한때는 세상을 지배했던 천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을 읽지 못하고 오만함에 빠졌을 때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그 기시감이 느껴지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2026년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475달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뒷면을 보십시오. 중국에서는 반값 전기차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품질 문제와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너는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기술적 혜자는 사라졌습니다. 겉은 화려한 초고층 빌딩인데 기둥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다 라며 막연한 믿음으로 그 썩은 기둥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현실을 보자 라며 맹철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날 것인가? 주식 계좌에 찍힌 수익률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사이버 머니일 뿐입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사이버 트럭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장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징후를 읽는 자는 살아남고 무시하는 자는 도태됩니다. 이것이 투자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가창을 끄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